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저희가 조사 결과를 통해서 얘기해드린 지역입니다. 강원도 지금 지사 후보군에 올라 있는 분입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 자, 오랜만에 모셨고 새해가 됐으니 네. 시청자분들께 새해 인사 말씀 제가 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여기 있습니다. 네, 오마이뉴스를 사랑해 주시는 그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말에 해제하나요? 말도 안 되게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예. 말도 안 되게 복을 많이. 어유, 잘 말씀하셨네요. 그게 딱 기회가 와닿네요. 네. 말도 안 되게 정말 많은 복을 받길 바란다. 네, 다 같은 마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방금 전에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강원 여론조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강원도민들한테 좀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예. 제가 뭐 출마를 한다는 말씀드린 적이 없고 강원도에서 활동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네.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민들한테 뭐 은혜를 갚아야 되겠죠. 네, 강원도 도민들께 은혜 갚아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지난 선거에서는 아깝게 석패를 하셨고 네. 벌써 시간이 흘러서 지방선거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네. 여야 가상 대결을 이제 봤더니 아까 수치를 보자면 김진태 강원지사를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제 느낌은 크게 이기는 그런 느낌으로 좀 네. 다가오고 있는데 그리고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도 1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내 경쟁력도 좀 보여지고 있고 또 양자 대결에서도 차이가 크게 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4년 전과 많이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게 AI로 검색해봤어요. 그러니까 검색을 해보셨어요. AI로. 네, 그러니까 최첨단 다니십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이광재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네. 그래서 강원도를 키울 사람이다. 그게 많고요. 또 하나는 그 찜질방에서 마을회관에서 자면서 우리랑 함께 일을 했던 강원도가 키울 사람이다. 네. 그게 많았고요. 재밌는 것도 저도 오래간만에 발견했는데 전라북도 국회의원 이게 언론에 당시 강원도 언론에 난 건데 전라북도 국회의원 10명보다 이광재 1명이 낫다. 그게 전라북도 신문에 났던 거예요. 당시에. 네. 그런 것도 있고 예산을 워낙 많이 따서 강원도 언론에 보니까 예산 폭격기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저도 예산 이번에 폭격기다. 새로 많이 발견했는데 이광재는 확실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강원도를 키울 사람이다. 네. 이광재는 강원도의 아들이고 강원도가 키울 사람이다. 그런 게 검색이 되는데 어쨌든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AI가 다 알고 있군요. 이광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평가를 받아왔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모아지고 모아져서 지금 이 여론조사 흐름도 나오는 게 아닌가 싶네요. 강원도민들한테 네. 각별히 감사의 말씀 예. 감사드리죠 진짜. 정말 강원도민들의 그런 힘으로 여론조사의 힘으로 지금 이렇게 또 주목을 받고 계신데 지금 저희가 특히 또 강원도 네. 강릉 강원 해변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유 바다가 저 이거 할 얘기 많아요. 할 얘기 또 있으세요? 네. 지금 보면 우리가 양양 가면 젊은이들이 서핑 하는데 아주 명소가 네. 됐잖아요. 이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철책선이 있었어요. 동해안에는. 그랬었나요? 네, 그 철책선을 전부 제거하고 예. 그리고 이 강릉 경포도에도 고도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호텔을 많이 못 졌는데 이제 네.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지금은 이제 아주 뭐 시마크 호텔이나 맞아요. 호텔이 많이 들었었는데 아마 동해안의 철책선 제거 저거를 하게 되면서 동해안의 일대 변화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것도 아마 도민들은 이번에 영동 지역이 많이 지지도가 높던데 네. 아마 그런 기억하고 삼척에 그 LNG 기지를 유치하면서 동해안 지역이 도시가스를 쓰게 됐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기억 속에 계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때 그 성과 달라진 점 이걸 또 기억을 하고 계실 거다. 그래요. 저희가 또 이렇게 강릉 강문 해변을 또 준비했는데 디표역은 특별히 이제 기차 타고 가면 2시간이면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어마어마하게 제가 이제
이 강릉 평창 동계올림픽 때 맞아요. 가봤던 기억이 있는데 제 고향이 평창이잖아요. 그때 가서도 오 많이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네. 지금도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또 얼마나 또 바뀌었고 얼마나 또 좋아질까 미래를 또 그려보게 됩니다. 네. 이번에 강원도 이제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쭤봤더니 예. 강원특별자치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물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민생 경제 회복이 1위, 지역 소멸과 인구 유출 대응이 2위 뭐 이렇게 나타나 있던데 네네. 이건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맞죠. 제가 이번 대통령 선거 이재명 대통령 선거 당선을 위해서 분당하고 강원도를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근데 강원도 면적이 전국의 16.8%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거기 1년에 총 생산이 68조인데 네. 분당 판교가 170조 원이거든요. 오.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너무 예, 그러면서 예. 이번에 이 민생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일본이나 선진국처럼 수도권 순환철도망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춘천 원주 가는 또 철도가 없어요. 네. 이렇게 해서 수도권의 혁신 경제가 그 춘천 원주로 퍼져 나가야 되는 필요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아마 저는 연내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기를 강력히 희망하는데 우크라이나 종전이 되고 나면 북극 항로 시대가 열리게 되면 여태까지 정말 접경 지역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동해안 지역도 어려웠는데 네. 북극 항로의 주역으로 이 접경 지역과 동해안 지역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땅으로 거듭나야만 네. 그래야만 이 강원도가 특별한 강원도가 될 거다. 특별자치도를 이 사실 제가 지난번 그 도지사 출마 당에서 제안을 받았을 때 송기현 선배가 막 울었어요. 왜요? 나가면 안 된다. 대통령 선거 한 달 뒤에 나가면 진다. 정당 지지도가 20% 이상 차이 나는데 너 정당 의리 없는 동네다. 술 먹고 막 울었어요. 나가면 안 된다고. 근데 저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알죠. 예. 근데 나가 떨어지는 건데 원주 시민한테는 미안하고 도민들한테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서 강원도 특별자치도를 달라라고 하니까 윤호중 지금 장관이죠. 네. 김성환 장관 두 분이 말로 해주겠다. 말로 하지 말고 서류로 해줘라. 서류로. 그래서 특별자치도를 하니까 다들 그거 특별자치도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국 선거에서 선거 시작하기 전에 특별자치도가 통과됐죠. 근데 특별자치도가 됐는데 하나도 안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강원도민들은. 그러니까 이게 체감되는 게 없다라는 평가를 계속 맞죠.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지난 4년 국민의힘 소속의 김진태 도지사가 4년 이제 도정을 해 오고 있는데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도민들께서는 4년 동안 어떤 게 바뀌었지? 뭐가 달라지고 좋아졌지? 이런 체감을 잘 못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도정평가 이렇게 부정이 이번 우리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부정이 더 많이 나왔어요. 김진태 지사에 대해서. 아무래도 특별자치도가 됐는데 특별하지 않다는 것 하나 하고 당시에 원주에는 삼성 반도체를 유치한다 그랬는데 안 됐잖아요. 안 됐죠. 그다음에 춘천에 있는 도청 자리에는 한국은행 본점을 유치한다 그랬는데 네. 지금 명동에 한국은행 본점은 새로 다 지었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무엇을 이뤄낸 것에 대한 이 도민들의 효능감 예. 그리고 이제 좀 변방의 강원도를 끝나고 좀 새롭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열망들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 강원도의 발전 미래 비전을 보여주면서 그거를 해결해 나가고 실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4년 동안 사실 없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강릉에 강문 해변도 보여드리고 있지만은 동해안이 바뀌고 강원도가 발전의 시기가 언제였지? 라고 또 생각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이런 여론이 흐름이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네, 하네요. 그렇죠. 강원도 크게 바뀐 게 원주가 바뀐 거는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된 건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 저 철책선이 제거되고도 했을 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 동계올림픽이 생기면서 원주 강릉간 철도가 생겼잖아요. 네. 지금 막 철도 표를 구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또 문재인 대통령 때 생겼던 것이고 네. 이제 이재명 정부가 왔을 때 새로운 도약의 전기. 저는 가장 기대되는 게 북한에도 강원도 있다는 거 알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몰랐다가 예, 이 남쪽에도 강원도가 있고 예. 대한민국에도. 근데 우리가 저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꿈, 정주영 회장의 꿈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소때 방북을 하고 예. 그 금강산이나 이 남북 문제를 풀었을 때 저는 이번에 진짜 연내에는 그 미국하고 북한하고의 회담도 북미 있고 회담. 네. 우크라이나 종정도 있고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가지고 새로운 신경제를 만드는 거. 항상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는 중동 경제의 특수 경제가 있었고 네. 베트남 전쟁 때 특수 경제가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 때 IT의 경제가 있었다면 이제 AI와 남북 번영의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젊은이가 일자리가 생기지 않겠어요. 예. 지금 경제 성장이 1.8% 이래가지고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미래 비전을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그 꿈을 함께 꾸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생각을 도민들이 또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강원도 지사로서 열심히 도정을 이끌었던 우리 이광재 전 지사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 얘기를 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번에 민주당 후보가 도지사직을 탈환해야 한다. 탈환해야 한다. 그리고 정말 강원도민들이 특별한 꿈을 꿔야 되는데 네. 저는 이 수도권이 2천만이잖아요. 강원도 하면 오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수도권 순환 철도망을 반드시 받아서 춘천 원주 이 강원도 전체가 수도권과 2천만 경제와 연결돼 있는 네. 이 철도망을 연결해야 된다. 그리고 과거 못 뺏겼던 천복 단지를 반드시 해서 이 경제를 일으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요. 근데 이거는 결국 강원도민들이 위대한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아직 정확히 행보 결심을 하지 않으셨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계신 거고 도민들의 목소리도 듣고 계시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되겠죠? 네, 뭐, 그 문자도 많이 오고 전화도 많이 오고 그러고 있어요. 네. 그래요. 김난정님은 이광재 의원님 노무현의 정신 살려주세요. 뭐 이런 의견도 주시는 분도 있고 강원도가 이렇게 달라졌던 그 시기 그걸 좀 잊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댓글 좀 주고 계시는데요. 한번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네. 말씀을 더 들어보도록 하고 자 일단은 현안에 대해서 특히 외교에 대해서 좀 우리 이광재 네네. 전 지사님 말씀을 듣고 싶어요. 방중 이게 또 많이 화제가 됐고 성과도 많이 이뤄냈다라는 네. 평가도 받고 있는데 또 중국 칭화대에서 우리 지사님께서 네네. 네. 머물기도 하셨고 이번 방중 외교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올해는 그 동북아에 새로운 신질서가 생긴다고 봅니다. 네. 먼저 우크라이나 종전이 일어나게 되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결국은 북극의 협력을 합의하게 될 그러면은 북극 항로가 열리려면 북쪽에 북한 앞에 앞바다가 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큰 틀의 변화가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작년에 에이펙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했다면 올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평양, 베이징에 철도를 이게 맞아요. 이 제가- 길을 예. 연결하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남북 대화를 저는 포석에 두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저는 또한 이 남북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한미 간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한중 간의 문제도 잘 푸는 것도 필요하다. 이번에는 저는 좋은 회담이었다. 연초에서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게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중국 이제 방문을 통해 가지고 이게 중국과의 외교도 뭐 중요하고 복원을 시킨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남북 간의 관계 또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그런 비전을 또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그걸 보여준 방문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예, 4월 달 되면은 그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베이징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구정 춘절이고요. 그다음에 3월 달에는 그 베이징에서 별도의 큰 양회라는 정치 행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잘 선택한 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연초에 잘 선택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에 뭐 샤오미 셀카가 우리 국내뿐만 아니고 중국에서도 난리더라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외교가 빛나는 거였다고 보는데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트럼프 타워를 북한에 세우시죠라고 하고 그 피스메이커가 되세요. 저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어요라고 해서
미국이 원하는 거를 분명하게 했다는 점 하나하고 네. 또 하나는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삼성전자 같은 걸 왜 우리가 못 만들까라고 하는데 샤오미를 가지고 한 거는 한중 간의 기술 협력 부분을 해나가자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 외교의 기본은 상대에 대한 배려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죠. 외교라는 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다 얻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주고받기를 하는 것인데 상대가 또 원하고 바라고 이런 걸 또 이재명 대통령이 캐치를 해가지고 샤오미 셀카로 보여줬다. 이건 참 대단한. 전 실용 외교라고 실용 외교. 생각해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일본으로 네. 출국했습니다. 이재명 네. 대통령 나라현에서 한일 정상회담 진행됐는데 이거는 뭐. 저희가 주말에 그 일본을 갔다 왔거든요. 그러세요? 일본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고 왔는데 네. 일본에서 이렇게 평가하더라고. 그 나라현이 이제 다카이 총리의 고향이잖아요. 사실 정치인에게 제일 중요한 게 고향이고 선거구인데 그렇죠. 거기를 방문해 주는 것 자체가 네. 충분한 일본에 대한 배려다. 그렇잖아요. 장소 만약에 자체가. 제가 고향에 제 지역구에 예. 정상이 온다면 엄청난 행사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 주민들도 막 들뜰 그렇죠. 거고요. 그리고 그 일본이 이제 중의원을 해산하고 선거를 결정했거든요. 다카이 총리가 지지도가 높을 때 결판을 내겠다 이런 결정을 내린 시점에서 네. 굉장히 의미 있는 방문이라고 보고요. 여기서 제가 가 보니까 가장 필요로 하는 거는 AI 협력이에요. 한국과 일본과. AI 협력. 예. 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본 지도자들에게 설득을 하죠. 예. 여러분 그 한국하고 일본이 1년에 그 디지털 적자가 얼마인지 압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매달 17만 6천 원을 냅니다. 그래요. 뭐냐 하면은 왜요? 유튜브 내죠. 아. 페이스북 내죠. 예. 그다음에 클라우드 값 내죠. 네. 챗 GPT 값 내죠. 그다음에 구글 제미나이 쓰죠. 이렇게 되면은 엄청난 돈이 미국으로 가는데 그게 미국의 빅테크로 가는데 결국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세금도 제대로 못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AI가 저는 거의 지금 너무 미국 중국이 질주하는데 한국 일본이 합치면 한 2억 명 정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본보다 AI 협력이 앞서 있잖아요. 그럼요. 여기서 우리가 AI 협력을 과감하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일본 가니까 거리마다 우리는 지금 거리마다 임대 이런 빈 가게들이 많은데 일본은 지방은 좀 어렵지만 수도권은 비교적 그런 게 없고 사람들이 넘쳐나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이 4천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 오면은 주로 지방이나 다니면서 소상공인들 뭐 밥도 먹고 스시도 먹고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한일 간의 겸지 협력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한테 세계적인 안전한 나라에서 관광객을 우리가 네. 캐디언 이번에 아카데미상 좀 받을 거라고 보는데 받았. 저거 골든. 예, 예. 상을 받게 되면 예. 한국이 훨씬 더 외국인 관광이 많아지면 지금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에도 그 경제 협력, AI와 관광 협력 더하기 또한 남북 문제도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그 고이즈미 총리의 후예를라고 자처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남북 협상을 한 당사자가 고이즈미 총리거든요. 그런 면에서 또한 남북의 진전된 부분에 자락을 자꾸 까는 거죠. 저는 그러한 중대한 이 기틀을 놓고 있다 이렇게 네. 보죠. 그 지금 중국하고 일본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데 네. 그 사이에서 우리가 또 외교를 하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또 우리를 중국 편으로 끌어들고 싶어하고 일본 또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를 일본 편으로 끌어당기고 싶어하고 우리가 외교만 잘하면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거죠. 이제 미국도 한국이 필요하고 아하. 과거의 일본 공략이 아니니까 예. 러시아는 가장 한국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북극 항로가 원래는 직접적인 한국이 파트너이고 그렇잖아요. 중국도 한국이 필요하고 네. 일본도 한국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실력 문제죠. 대만을 지키는 건 TSMC라는 반도체잖아요. 네. 전 세계의 반도체, 자동차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문화적인 힘, 네.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하고 지금 미국도 조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필요하죠. 예, 우리가 그런 필요하죠. 면에서
이 우리 한국의 위상을 확고히 실력을 가지면 네. 우리가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 우리가 독일 같은 경우가 비스마르크 시절하고 콜 수상 시절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주변 국가들의 견제를 뚫고 통일을 두 번이나 이뤘잖아요. 네. 적어도 통일은 먼 훗날 이루어지더라도 남북의 긴장 관계를 없애고 평화와 번영. 이 평화는 경제를 일으키는데 기초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야, 이제 외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게 다 남북 관계 개선, 남북 평화, 한반도 평화 여기에 또 연결이 돼 있다. 이 말씀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 하나하나가 또 이게 쉽게 볼 수 있는 행보가 아니네요. 말씀 네. 들어보니까. 저는 작년에 에이펙을 치르게 되면서 이 불법 계엄 때문에 우리나라 신인도가 형편없었던 거를 전 세계 정상을 모아서 잘했잖아요. 네. 이제 거기 에이펙에서 거둔 거를 이제 중국, 음흠. 일본, 3월 달엔 또 인도거든요. 인도. 그렇게 해서 인도라는 게 또 중국 다음으로 큰 미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운동장, 지구 전체를 운동장으로 쓰는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만들어야 경제가 살잖아요. 그래 경제 말씀하셨는데 자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과 뭐 실용,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도 연일 뜨겁습니다. 오늘도 아까 보니까 제가 잠깐 봤더니 오르는 수치였는데 올랐네, 오르고 있네요. 4,660선 코스피 보니까. 물론 이게 이제 반도체가 많이 또 이제 집중되는 면은 있긴 하지만 코스피가 5,000이 5,000 오겠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5,000이 눈앞에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통합과 외교, 실용 외교의 핵심은 결국 경제를 살리는 거, 경제 성장시키는 거, 일자리 만드는 거, 네. 집 문제 해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코스피 5,000을 가는데 결국은 우리가 또 하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코스닥이 3,000을 가야 되는 거예요. 코스닥이 왜냐하면 예. 미국의 나스닥이 미래잖아요. 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IT 벤처가 약 4만 개 이상 만들면서 네. 위기를 넘어갔거든요. 지금은 AI라는 영역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에 코스닥에서 바이오에서 코스닥에서 3천을 만들어야 미래가 탄생하는 거거든요. 저는 스타트업과 벤처에서 미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예. 왜냐하면 미국의 지금 미국의 증권 시장을 보게 되면 상위 20%를 보게 되면 전부 새로 나온 겁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외에 새로 나온 게 없어요. 이제 혁신 경제 드라이브를 걸고 거기에 돈이 쏟아지고 네. 이제 서학개미보다는 한국의 기업 벤처 예. 기업이 주식 시장이 화랑이 될 때 대한민국 경제가 돌아가고 환율도 안정된다.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라고 봅니다. 그래요. 지금 미국 시장 말씀하셨지만은 나스닥이 정말 뜨겁고 S&P 500 지수 보더라도 기술주 그렇습니다. 이게 신생기업 말씀하셨지만 정말 계속 교체가 되면서 예. 이 미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데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데 우리도 코스닥 시장을 보면은 이 지수 자체가 예전보다 많이 떨어져 있으니 예. 그리고 기업들도 보면은 일부 기업이 집중돼 있으니 이걸 신생 기업, 새로운 기술 기업이 어떻게 또 뚫고 그렇습니다. 나올 것이냐. 우리 이재명 어떻게 지원할 대통령이 것이냐. 며칠 전에 K 경제가 걱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잘 네. 된 데만 잘 되고 맞아요. 사실 중산층이 강한 나라가 돼야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우리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벤처 사업가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 1위였어요. 그랬나요? 네. 그 시대로 가야 되는 거죠. 왜 의대를 많이 가겠어요? 여기 벤처에서 미래가 부족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미팅을 하고 그랬는데 이 네. 중소벤처에서 새로운 혁명적 변화, 여기서 중견기업이 탄생해서 기업이 결국은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를 끌고 가는 거거든요. 네. 결국에는 기업이 잘 돼야 그게 또 민생 경제에 좋아지는 그래야 데로 간다. 젊은이들한테 일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또 이재명 대통령의 5극 3특 이 이제 비전을 계속 제시하면서 또 대전 충남 통합 또 광주 전남 통합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지역 균형 발전 이 비전에도 우리 이광재 전 지사도 많이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광주 전남 통합, 대전 충남 통합도 중요하지만 음. 그건 그거대로 가고 강원도는 수도권 2천만 하고 순환 철도망을 연결하면 네. 이게 이제 3년 뒤면 분당하고 원주하고 강원도하고 연결되거든요. 음흠. 그러면 이 신경제가
일어날 수 있죠. 신경제가 일어날 수 있다. 지금 유럽이 예. 20년 전엔 미국하고 비슷했어요. 음. 근데 유럽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AI라는 신경제, 플랫폼 경제에 유럽의 플랫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네요. 다 미국 거 쓰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정말 걱정해야 됩니다. 디지털 적자가 1년에 27조 원이나 됩니다. 네. 여기서 우리의 새로운 저는 교육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는데 네. 교육혁명을 EBS가 22만 건의 교육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AI를 입혀가지고 세계 최고의 교육 플랫폼을 만들자. 대한민국 의료가 강하니까 전 세계 최대의 의료 플랫폼을 만들어서 국민 주치의를 만들고 세계 최고의 플랫폼을 만들고 문화 네. 플랫폼을 만들어야 젊은이들에게 일자리가 생기고 코스닥이 성장한다. 네. 저는 경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려면 지방도 잘 살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아, 이 우리가 이제 비전,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말씀 오늘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데 미래로 가려면 과거도 우리가 잘 청산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사실 윤석열 구형이 있을지 없을지 이걸 또 많은 분들이 조마조마하게 보고 계신데 아직도 재판이 1심이 안 끝났어요. 저는 지규현 판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감을 갖고 있는지 그 사법부는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윤석열 씨는 모든 기회를 다 놓쳤어요. 국민들에게 사과할 기회도 놓쳤고 네. 그리고 부하 직원들 선처를 바란다. 최소한 그 정도는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법적으로도 물론이고 국민들에게 마음으로부터도 완전히 떠난 거다. 저는 법정 최고형을 피할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마음에서도 떠났다고 생각해요. 국민의 마음에서 떠났다. 결국 이 직연 재판부 윤석열 풀어줄 때부터 우리 국민들이 경악을 하지 않았습니까? 구속 취소. 그러기도 하고 이미 그 대법원에서 대통령 선거 직전에 이재명 그 후보에 대해서 그건 사법 구태타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특별재판부를 사법부가 존립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만들었어야 됐어요. 우리가 그래요. 사법부를 존중하는 이유는 삼권 분립을 존중하는 이유는 살짝 견제와 균형 그냥 혼자 잘 지내라고 있는 게 아니고 네. 절제하라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 이제 사법부 이제 불신 이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앞으로 내라는 상상만 하더라도 전부 범죄가 된다. 단호하고 분명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기본이고 밑바탕에서 그러니까 미래 비전도 펼칠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거와의 단죄가 분명할 때 또 미래로 가는 저는 싹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우리가 시점에 또 와 있다라는 그렇죠. 거 여러모로 중요한 시점. 과거와 절연하고 과거를 청산하고 또 미래로 가기 위한 그 중요한 시점에 와 있고 그 중요한 시점에서 또 중요한 선거가 지방선거. 그렇습니다. 지방선거. 6월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리얼미터 조사 우리가 본 걸로 봐서는 특히 강원도 지역은 좀 도민들의 여론이나 도민들의 뜻이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 저는 강원도민들이 그 새로운 리더십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미래가 올 수 있습니다. 강원도 특별자치도 강원도 도민들 네. 정말 대한민국에 헌신했거든요. 한강하고 낙동강 물을 줬잖아요. 그런데 상수원 보호구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허파요. 맑은 공기를 줬는데 72%가 강원도 땅에 72%가 산인데 51%가 국가 땅이에요. 근데 거기는 규제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155마일 휴전선에서 우리가 안보를 대한민국에 제공했는데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강원도민들이 특별자치도에 맞게 특별한 꿈을 갖고 특별한 도전을 해서 확실하게 얻어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강원도 이 도민들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말씀을 쭉 나눠봤는데 앞으로 뭐 결심이 서시거나 또 어떤 결단을 내리신
후에 다시 또 모셔가지고 말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길 또 개인적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 민주당이 예. 부족한 점이 있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게 저는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오마이뉴스 구독자 여러분, 왜냐하면은 지금은 세계 질서의 재편계입니다.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앞으로 나가서 네. 미중 패권 전쟁에서 확실하게 우리의 길을 만들어낼 수 있냐면 절체절명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도 안 되게 많이 도와주십시오. 말도 안 되게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아, 지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다음에 또 오셔서 그때는 좀 결심하시고 결단 내린 뒤에 뵈면 또 어떨까 싶기도 하고 네. 많이도 고심을 하시는 거죠 지금 계속.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